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봅니다. 저는 정철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흐름이라든가 가격 흐름에 대한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당분간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크게 급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지난 12월 16일 이 종합대책 발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동안에 일종의 꼼수로 사용됐던 방법들도 모두 쓸 수 없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요즘 규제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는 어디서 이 자금을 조달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이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즉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완화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많이 썼느냐? 기존에 이 어느 정도 전세금이 확보됐음에도 또 다른 이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그것들을 합쳐서 이 집을 고가주택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돈이 있는데도 이 전세금을 빼주는 목적으로 대출, 즉 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서 합쳐서 산다거나 아니면 일단은 자기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 40%까지 받아서 이 고가주택을 구입한 후에 그 대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부모님 찬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대신 납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 꼼수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는 대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15억이라는 거에 대한 액수를 모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이 수요의 압축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중에서 강북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강남 쪽으로 오히려 몰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에서도 앞으로 재건축을 할 재건축 아파트 단지보다는 이미 재건축이 된 일명 신축 아파트라고 하죠. 입주한 지 2년 안 된 이쪽으로 더 몰릴 수가 있겠고,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이 로얄층이라든가 아니면 강변부라든가 가장 좋은 물건에만 이 수요가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9억 이하의 이 주택, 아파트들인데요. 이번 12.16 이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암암리에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준성층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칫 이 9억 이하 아파트에서도 속칭 갭매우기에 이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수요가 9억 이하로 대출이 되니까 여전히 40%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6억대, 5억대 이쪽에서 호가를 집주인이 더 높이 부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7억, 8억대 초반에서는 오히려 9억을 향해 가면서 더 크게 호가를 땡겨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그동안에 좀 고려해 보신 실수요자 분들은 일단은 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즉 이런 갭매우기 차원에서 높게 부르는 호가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이번 12.16 종합대책을 잘 보면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양도세 중과 완화라는 하나의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6개월간, 그러니까 2020년 6월까지 큰 틀에서 유예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개 물량 중에서 10년 이상을 들고 있었던 보유한 물량을
이 기간에 판다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 즉 기존의 양도세만큼 받겠다라는 건데요. 참고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의 중과를 하고요. 3주택자 이상은 무려 20%포인트의 양도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향후 6개월 동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을 시장에 던지느냐, 즉 다주택자의 물량이 얼마만큼 출회되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전문가에 따라 의견은 나뉠 수가 있지만 우리도 선진국처럼 앞으로 보유세는 더 높이고 대신에 이 거래세, 취등록세라든가 이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많이 내놔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향후 앞으로 보유세를 더 높이고 이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개월 동안 다주택자의 물량이 얼마나 출회되느냐를 꼭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셋값입니다. 전셋값 같은 경우에 이 매매값과 마찬가지로 2019년 여름, 그러니까 6월 말,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 전셋값 상승 역시도 일부 지역에서부터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측하다시피 강남 3구라든가 양천구에서도 목동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전셋값 상승의 핵심 요인은 역시 교육 이슈였습니다. 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앞으로 이 수능에서 정시 비율을 또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명문고등학교, 주로 강남 3구, 4구에 몰려있죠. 이쪽에 교육 수요가 몰리게 되고 매매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내 자식 교육하는데 3년, 길게는 5년 이상을 전세 살면서 버티겠다라는 전세가 막 몰리면서 전세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12.16 부동산 종합대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이미 전셋값은 교육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대책을 잘 보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9억 이상의 이 아파트,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일단 전세를 살면서 매매를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일단 더해지게 되겠죠. 또 다른 측면,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책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던 로또 청약 가능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즉 분양가 자체는 낮은데 시세는 높고 분양에 당첨만 된다면 앉아서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그냥 있는 집을 살려는 매매 수요가 청약을 기다리면서 또 전세에 한 번 더 사는 전세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게 있겠죠. 게다가 이번 대책을 보면 이 집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 따라서는 본인이 한 번 더 2년간 살겠다라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가능성도 있어서 또 역시 전세 수요가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이슈가 촉발시킨 전세값을 12.16 대책에 일종의 원치 않은 부작용까지 더해지면서 더 폭발시키는, 즉 전세값 급등의 우려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부분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급등의 이 문제가 핵심 지역들, 강남 3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이런 쪽에만 있느냐, 아니면 이게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퍼지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수도권 전역과 서울 전체로 퍼지게 된다면 12.16 종합대책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는 이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거주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값이 있는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는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즉, 이 전세가 집값을 떠받치는 형국이 됩니다. 그런데 12.16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원치 않은 부작용으로 오르게 된다면 기존의 목적이 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부 당국 또 실수요자 분들도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지 아닌지가 이번에 12.16 대책이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혹은 그러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 12.16 종합대책의 큰 기준선은 4월 15일, 이 4월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의 고강도의 대책이라면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총선 때까지는 크게 더 이상 추가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4월 총선 때까지의 흐름, 여기에서 다주택자의 물량 출회라든가 4월까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혹은 전세 가격이 잠깐 반짝였다가 전세 가격도 꺾이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확인 포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전세가 4월 총선 때까지도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물량도 거의 나오지를 않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더 떨어지는 저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12.16 종합대책이 집값을 10%, 많게는 15%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대, 즉 2020년 1분기에 물량도, 다주택자의 물량도 많이 출회가 되고 전세 가격도 지금 막 솟지만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간다든가 지방의 핵심 도시의 코어 지역에서도 이 불붙었던 이 투기 자본들이 금방 이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금리도 더 낮아지지 않고 바닥을 찍고 오히려 시중금리,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이제 6월 이후, 여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서울과 및 수도권에서 가격 안정세를 점쳐볼 수가 있는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